가수이자 연기자, 방송인으로서 대한민국 멀티 엔터테이너의 상징이었던 김창관 씨가 향년 71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는 전국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오랜 세월 동안 무대 위와 화면 속에서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마치 가족을 잃은 듯한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김창관 씨는 젊은 시절부터 특유의 부드러운 음성과 시적인 감성을 담은 노래들로 대중과 소통해왔다. 산울림이라는 전설적인 밴드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펼쳤고 솔로 가수로도 진한 감성을 전하는 작품들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라디오 DJ,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문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람들은 그를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가 앓고 있었던 만성질환은 최근 들어 다시금 악화되기 시작했다. 당초 주변인들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병세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나빠졌다고 한다. 가족들조차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된 그의 건강 악화는 의사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평소 조용히 치료를 받으며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시던 분이었기에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곁에서 그를 지켜봤던 아내와 자녀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생전 그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종종 방송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그였기에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며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와 미소가 그리워 매일 밤을 눈물로 지사은다고 한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 팬들이 조문을 찾아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가수 이선희 씨는 장례식장에서 울먹이며 김창관 선배님은 우리에게 음악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말했고 배우 이병헌은 그의 연기와 노래는 늘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고 추모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대사를 담은 포스트잇을 들고 조문 행렬에 섰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타를 꺼내 그의 노래, 너의 의미를 조용히 연주했다. 그 소리는 바람결을 타고 장례식장을 감싸며 마치 그가 우리 곁에 다시 온 듯한 착각을 안겨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팬들은 아직도 그를 떠나보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팬 커뮤니티에는 그의 마지막 공연을 직접 봤는데 그때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언제든 다시 방송에서 웃으며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슬픔을 공유하고 있다. 김창관 씨는 병원에 입원한 마지막 날까지도 다시 노래하고 싶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끝까지 예술인이었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생전 그는 내게 노래란 사람들과의 대화이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였고 그의 영희는 가식 없는 진심이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부재는 단순한 스타의 죽음을 넘어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간 친구의 작별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굵직한 기둥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비운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크고 아프다. 특히 김창완 씨는 최근 몇 년간 후배 예술인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감성을 발산해왔다. 그는 젊은 뮤지션들에게 음악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한 후배는 선생님의 조용한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고
진짜 음악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회상했다. 그만큼 그는 세대와 장르를 넘어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는 현란한 무대보다 조용한 진심을 택했고 화려한 인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을 걸어왔다. 사망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을 노래로 남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 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김찬관이라는 사람의 철학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진심을 담아 살아갔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오늘 그의 부재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흐르고 있다.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김찬관은 원래부터 천재였잖아요. 그러나 그 천재라는 단어 이면에 숨겨진 고독하고 외로운 소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찬관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려하고 안정된 스타의 윤영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일찍이 삶의 벽과 마주했고 그 벽을 부딪히고 때로는 깨지며 예술이라는 탈출구를 찾아 헤매야 했다. 서울 은평구의 낡은 집 바닥난 장판 위에서 기타를 처음 손에 쥐던 13살 소년. 당시 김찬관은 그 무엇보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틈만 나면 담벼락에 기대어 혼자 중얼거렸다. 누군가 보기엔 이상한 아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는 세상을 노래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은 풍족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자주 바뀌었으며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했다. 그런 환경에서 김찬관이 선택한 도피처는 책과 음악이었다. 그는 나는 언제나 외로웠다. 그래서 음악이 필요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족은 늘 그의 안식처이자 투쟁의 대상이었다. 두 동생인 김창훈과 김창익과 함께 형제 셋은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서로를 위로하며 자라났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는 제대로 된 악기 하나 없었다. 김창관은 버려진 라디오의 부품을 조립해 앰프를 만들고 동생과 함께 수공으로 기타줄을 교체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배어나오던 그 시절. 하지만 아무도 그 형제를 막을 수 없었다. 음악은 그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세상과의 첫 접촉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대학 진학 후에도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그는 강의실보다 연습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교수들은 그를 방황하는 학생이라 여겼지만 김찬관은 말없이 음악 노트를 채워갔다. 그 노트에는 기이할 정도로 실험적인 코드 진행과 정체불명의 가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음악계에서는 커버곡이 주류였다.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곡을 그대로 번안하거나 따라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김찬관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누군가의 길을 따르기보단 내가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전설적인 밴드 산울림의 탄생이었다. 형제 셋이 모여 만든 이 밴드는 단 한 장의 데모 테이프만으로 대중음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단순하고 거친 코드, 기묘하면서도 시적인 가사, 그리고 김찬관 특유의 불완전하지만 매혹적인 발성법. 당시의 주류 음악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다. 음악계에서는 이건 반항이다 라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대중은 달랐다. 그들은 산울림의 음악에서 억눌린 감정과 날것의 감성을 느꼈고 그렇게 김찬관은 대중의 가슴 속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특히 산울림 1집에 실린 곡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뮤지션들이 손꼽는 명반으로 남아있다.
아니 벌써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같은 곡들은 발표 당시에도 혁명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더욱 깊어졌다. 그 곡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감성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창관의 고독하고도 반짝이는 시선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곡은 데뷔 이전 이미 김창관이 집안 방구석에서 작곡한 수백 곡 중 일부였다. 당시 그는 곡을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새벽까지 혼자 기타를 치며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감정을 음표로 풀어내던 그 시간들. 그가 말하길, 그 시절의 내게 음악은 단지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러니까 김창관의 음악은 누군가의 환호를 바라보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독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이렇듯 형제들과 함께한 산울림의 음악은 자연스럽게 김창관의 내면을 드러냈고 그 내면은 세상과의 접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어떤 학문보다, 그 어떤 논리보다 그의 음악은 날카로웠고 진실했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외국 음악 평론가는 산울림은 펑크의 본질을 보여주는 밴드다. 이보다 더 순수하고 거친 감정은 없다고 평했다. 실제로 국내 많은 펑크로커들은 산울림을 대한민국 펑크의 원조로 꼽는다. 단순한 코드, 엉뚱한 가사, 칼날 같은 감성, 모든 것이 펑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후 김창관은 솔로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전혀 다른 음악 세계를 보여주었다. 산울림이 날 것의 감성이라면 그의 솔로 음악은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 앨범을 내며 같은 순수한 감정을 노래했고 그 노래들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야말로 김창관이 꿈꿨던 음악이었다. 그의 시작은 외로움이었다. 그의 여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켰고 그 음악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 김창관이라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고독한 길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김창관이라는 인간을 만날 수 있다. 그는 평생 음악이라는 언어로 자신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 언어는 우리 모두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